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썰이 될 것 같네요. 시청자 사연이고 이준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행동은 당연한 건가요? 사실 저는 이 생각을 군대에 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리버리하고 일 못하거나 조직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많이 갈굼당하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 걸 봤거나 직접 이런 행동을 행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다 가기 싫은 군대에 억지로 끌려간 처지인데 서로 좋게 지내고 배려하면서 지내다가 전역하면 될 텐데 굳이 사람을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같이 일하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직원 형 한 명이 있는데요. 확실히 남들에 비해 일을 잘 못하고 뒤처지는 게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 형을 이해하는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직원들한테 일하면서 욕도 자주 먹고 다른 공중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까지도 일 못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군요.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마다 엄연히 개인차가 있고 타고난 재능, 일머리가 다른 법인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인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 자연스럽게 도태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물들의 세계에서 보면 약한 동물들은 잡아먹히는 야육강식의 세계인데 사람도 똑같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종종 착하다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붕어 형님의 생각 꼭 듣고 싶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피곤해가지고 읽으면서 좀 잘 못 읽네. 아, 그러니까 그거네. 뭐냐면 베트남 아가씨님 오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기보다는 속도가 느리거나 좀 어디버리 산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리버릿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이 비슷한 걸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음,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주리님 나이 때. 그러니까 뭐냐고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군대 다 고생하고 왔는데 똑같이 고생한데 뭐 누구 갈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도 그런 마인드였어요. 군대 있을 때. 어, 여기서 뭐 갈군다고 뭐 내가 뭐 신분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조용히 몸 안 다치고 어? 특별한 트러블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냐. 네, 안 들어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 주리님, 저희는요, 채팅창에 얘기를 안 하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왔다 안 왔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방송하는 사람은 오로지 채팅창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냥 자러 갔다. 아, 이 사람 약속 안 지키네.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은 뭘로 표현합니까? 채팅에 있는 글귀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글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그때는 주린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바뀌었어. 나이 먹으면서. 근데 제가 겪었던 거를 주린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린님이 겪어왔던 그 마인드를 제가 주린님 나이 때 똑같이 겪었으니까. 일단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변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연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는 내가 착하다고 해서 알아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착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경험하기 전까지 착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있잖아요. 맞죠? 착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대하고, 뭐 실수해도 넘어가고, 좀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보통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좋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석인 줄 알았어요.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사회라는 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주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맞죠? 군대도 작은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적어도 우리 주님이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동보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군대라는 조직 사회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착함에 이용당하고 무시하고 맘먹으려 들고 착해도 뭔가 빠릿빠릿하게 행동 못하고 고참이 시키는 거 못하면 갈고 무심당하고 심지어는 관시사병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군대도 사회이기 때문에 군대도 단체잖아요. 군대하고 사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군대도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단, 사단. 사회도 보면 파트, 부서, 사업장, 아니면 단지 이렇게 큰 그룹 안에 작게 작게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 큰 조직에서는 개인이 착하냐 안 착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그거 알고 계셔요. 내가 착하다고 심성이 착하고 좋다고 해서 그게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알아준다. 제가 겪어보니까 아니에요. 알아주는 것도 없을 뿐더러 특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착한 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습니다. 내가 착하니까 착하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보통은 잘 해줘야 되고 오래 가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주인도 그렇게 마음먹잖아요. 근데 내가 착하다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착하면 뭐냐면 아까 뭐 아가씨님 말씀하셨던 거죠. 호구로 받아들여요. 호구. 그러니까 뭐냐면 하기 싫은 거 이 사람한테 다 몰빵을 해버리고 뭐 근무 같은 것도 안 좋은 거 줘버리고 휴가 같은 것도 얘는 착하니까 뭐 선택권 없어. 뭐 아무 데나 보내버려. 군대도 그렇잖아요. 맞죠? 착하니까 뭐 진급 같은 것도 못 챙겨 먹고. 사회에서는 이 착한 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걸 막 써먹고 팽시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직장이라는 곳이에요. 내가 느낀 거는 착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고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미륵관 16번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고생하고 손해보는 케이스가 더 많아. 인정받기는커녕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같은 거 단적으로 해줄까요? 직장에 승진하려면요 좀 야가야 됩니다. 야가야 돼요. 야가야 돼요. 공무원 사회에 승진하려면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승진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샤바샤바 잘해야 됩니다. 샤바샤바. 착한 거는 거리가 멉니다. 이 샤바샤바 잘하는 거. 이 사람들 똥 닦아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공직사회는 이거 더 잘해야 됩니다. 사기업보다 더. 실력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인성 근본적인 것보다 윗사람한테 얼마나 샤바샤바 잘하느냐, 라인 잘 타느냐. 공직사회 같은 데 가면 내가 아무리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더라도 이 라인 잘 탄 사람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엎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공직사회 너무나도 팽비합니다. 사기업도 있습니다. 조직이라 말하는데 다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한테 쉬는 소리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 진급 같은 거 손해보고 짐 같은 거 손해보고 뭐 좋은 거 못 챙겨 먹고 막상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치를 인정 못 받는다거나 가로채게 당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붕어 형님 저도 그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정글이기 때문이에요. 정글이에요, 정글. 사회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나 뭐 동정심, 배려 이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굴 제껴가지고 내가 그 깃발을 꽂으면 그만이에요. 페어 플레이 같은 거 없습니다. 반칙 좀 써도 괜찮습니다. 반칙을 써가지고 내가 먼저 도착하면 그만이에요. 오히려 정석대로 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정석대로 가래? 누가 그렇게 착하게 살래? 사회는 보면 함정도 여기저기 많이 파놨고 트릭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만 살면 그 트릭들에 이용이 당하고 그런 함정들이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좀 나쁘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 못하는 사람 뭐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그 사람이 심각하게 뭐 나쁜 짓을 한다 그렇게 얘기 못해. 왜 회사라는 게 뭡니까? 성과예요, 성과. 능력치를 발휘해야 되는 곳이에요. 능력치를. 공장에서 일한다? 그럼 물량을 많이 뽑아야 돼.
많이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다. 뭐라 해서라도 많이 뽑게 해야 돼. 어떻게든 쪼아가지고 몇 개라도 더 만들게끔 해야 됩니다. 뭐 저 사람이 느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딴 것 좀 이해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똑같이 속도를 맞추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생존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사회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음, 그 철새가 있어요. 철새가 있다고 칩시다. 그 새 중에 다른 애들은 다 나는데 한두 마리가 못 날아요. 왜 보면 왜 새 같은 거 동물의 그 동물의 왕 같은 데 보면 그 새집이 있잖아. 거기 보면 어머니가 이제 어미가 먹이 좀 크잖아요. 큰데 거기서 보면 새끼들도 다 똑같이 보여도 체격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보면 입을 벌려가지고 모이 먹을 때도 먹는 애들만 먹고 안 먹는 애들, 못 먹는 애들 못 먹어요. 맨 처음에는 안에서 부화하는 게 다 똑같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덩치가 달라지고 먹이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먹이 싸움에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새집에 있는 그 새끼들이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뭐 새집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 집에 피워오신 분들은 새끼를 낳잖아요. 한 4마리 이상 낳잖아. 그러면 똑같은 새끼고 똑같은 시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커가는 과정 보면 다 틀려요. 누구는 쭉쭉 커나가는데 누구는 그 이상 커나가지 못해요. 왜냐? 성장이 느리고 힘이 약하면 먹이도 못 챙겨 먹고 도태당하거든요. 하다못해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정글의 법칙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게 작용한단 말이죠. 사회는 더 작용을 하겠죠. 사회사라는 것은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달리다가 넘어지더라도 그 누구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달리다가 넘어지더라도 꼬꾸라지더라도 피 흘리고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조직사회에서 휴머니즘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사회는 그냥 돈만 버는 곳이에요. 자, 주리님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직장은 그냥 돈만 버는 곳입니다. 돈만 벌고 시간 되면 퇴근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겁니다. 거기서 뭐 착하게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돈만 벌고 시간 되면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갑질도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갑질이라는 게 나쁘죠. 나쁜데 주인님이 그걸 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자, 주인이 잘 들으세요. 주인님이 그 갑질을 잘못된 행동이라 바로잡을 수 있는 입장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가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갑질 잘못됐죠.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본인은 그냥 한 아르바이트생 아닙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괜히 그 아르바이트생이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조만간 내일 뭐가지 잘라라 하면 내일 출근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받아줘요. 내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이 사회라는 곳은 내가 힘이 없으면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만약에 내가 바로잡으려면 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거나 그 상태에서 뭔가 힘을 발휘해야지.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한테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음날에 못 나오는 거야. 다음날 못 나오는 거야. 카이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차 같은 데 가잖아요. 비정규직이 정직한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그 사람 얼굴 못 볼 거예요. 못 볼 각오를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르잖아. 비정규직은 저 사람이 없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뽑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정규직은 쉽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에 내가 9급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9급들이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 일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이 그 하는 일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이제 내 일이 아닌 걸 내가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하죠. 내 일도 아닌데 맡아서 한다는 게 억울하죠. 저 사람들 일도 안 하는데 윗사람들은. 그러면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얘기를 못 해요. 왜 얘기 못 하냐? 난 힘이 없거든. 난 말단이거든. 말단이고 저 사람들은 짬밥이 있잖아요. 6급, 5급 되잖아요. 어? 내가 저 사람들 싫은 소리 하면 이 생활이 더 꼬인다는 거죠. 어? 편판 나빠지고 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꿀 수도 없고요. 계속 저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편판도 나빠지고 윗사람한테 개긴다고.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해도. 이게 사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인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려면 내가 힘을 키워야 돼요. 내가 그 위치까지 간다거나. 내가 똑같은 정직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인사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텃세는 없애지기 힘들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나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장 입장에서도 텃세 부리는 사람도 어떻게 또 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공장에 텃세 부리는 사람들은 정직이잖아, 정직. 정직을 뭐 텃세 부린다고 어떻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인이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 굉장히 고든 성격이야. 고든 성격. 근데 고든 성격이 이 사회에 나가면 상처를 굉장히 깊게 입어요. 왜냐면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발생하잖아. 충돌이 발생하면 계속 내가 저 더러운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더 많이 받거든. 보통 사람들보다. 근데 오히려 사회라는 것은 고든 성격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고두면
상처 입기 쉽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격이 너무 고두면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는 게 많을 거예요. 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일일이 내가 감정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말 있죠. 적가의 동심이라고. 내가 싫어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부대끼면서 알랑방 웃기면서 적당히 유도리 있게 살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면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저도 원래 성격이 고든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고두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도덕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뭔가 나쁜 행동만 안 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이님 같은 그런 거죠. 너무 자기가 먼지 안 날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강박관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적당히 말랑말랑하게 둥글게 살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준이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경험 많이 안 해봤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다 걸고 넘어지면 복잡해서 못 살아 이거. 복잡해서 못 산다니까. 이거 왜 그럴까 일일이 다 따지고 들면 본인 머리로 납득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아, 뭐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둥글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둥글게 형성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이건, 이건 잘못된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일일이 얘기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 사실. 네네, 말씀하세요. 아, 부모 형님, 그러면. 항상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일개 개인은 힘이 없어요. 일개 개인은. 처음에 저 같은 생각을 가졌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이 바뀐 사람들 많겠죠. 다 대다수가 저렇게 바뀌어버려요. 거진 다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번 처음에 내가 좀 바꿔야지 하다가 짬 먹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요. 영화도 그게 있잖아, 영화도. 이준희님,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야. 용서받지 못한 자. 그 영화 보면 그 하정우 친구로 나온 사람이 성격이 곧잖아요. 그래서 그 하정우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는 밑에 들어오면 잘해줄 거야. 어, 내가 바꿀 거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짬밥 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 고참들이 했던 거 똑같이 가잖아. 자기도 살려고. 어, 자기도 이 군대 안에서 살아나가려고 알랑방 웃기잖아요. 그 보면 막 에이크 워커도 주고 막 전투복도 주고 하잖아요. 아부도 떨면서 살아남으려고. 그게 비단 그 친구만의 얘기겠어요?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 사실 나는 우리가 사회라는 걸 학교에서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도 안 가르쳐 주고 교수님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왜냐하면 교수님이나 교사나 사회를 몰라. 경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 교사도 사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곳이단 말이에요. 애초에 나는 교사랑 교수라는 분들이 사회를 몰라.
그냥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회를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 교사라는 직업 생각해 보세요. 교대나 사범대 나와가지고 바로 임용고시 바로 교사가 되고, 교수라는 직업 생각해봐.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따고, 박사 따고, 논문하면 바로 교수 되잖아요. 맞잖아요. 굉장히 틀 안에 갇힌 세상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토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의식 교육만 주구장창 받다가 사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당연히 학교에선 착하게 살고 친구들하고 원만히 지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야심적으로 살고 맞죠? 근데 사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인생의 깊이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인생의 깊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야. 준이님은 아직까지 학생이잖아요. 아직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해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분들한테 인생을 놀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정작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도 모르거든요. 자기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거든.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학문에 대한 조예는 깊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에 대한 깊이는 우리보다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이 지금 고등 성격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야. 고등 성격 가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직 학생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경험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아주 좋은 인생 경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런 경험을 안 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바로 사회 나와서 이걸 좀 늦은 나이에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괴리감이 더 심하게 느껴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알바하면서 이 사회 민낯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좀 많이 다르구나. 선생님들은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회는 학교에서처럼 그렇게 원칙적이고 완전한 도덕성과 순수함을 요구하지 않구나. 사회는 강한 사람이 생존하고 버티는 사람이 생존하고 내가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장점이라고 얘기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주리님. 그리고 님은 지금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일찍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닫으면 다른 데 가더라도 아 맞다 내가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 경험해봤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착하다고 좋다고 얘기하기엔 그냥 오히려 그걸 맘먹으려 들다더라. 그럼 나도 잘해줄 필요가 없네. 이미 학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20대 친구들이 직장생활 오래 못 버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의식 교육 오래 받고 사회에 대한 전반적 지식 없이 고등성격 그대로 사회에 투영하다 보니까 자기랑 안 맞거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랑 조금만 안 맞으면 금방 나온단 말이야. 맞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과 거리가 멀어버리면. 근데 사회는 이상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 오히려 이상을 빨리 깨트리는 게 막상 이 사회라는 정글에 들어가기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직장이나 어떤 사회생활의 이상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자기 그 세상을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거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도 거기 맞춰줍니까? 사람들 거기 맞춰줘요? 안 맞춰주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대기업 가 실망한 이유가 어? 대기업 가면 뭐 마냥 좋겠지만 생각하는데 대기업 가니까 일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굉장히 경쟁대 치열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도 정글인 거지. 맞잖아요. 뭐 삼성, SK 가도 정글이라는 거예요. 정글. 그건 더 큰 정글이죠. 더 각박한 정글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뒤섞여가지고 그 안에 생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이런 경험들이 굉장한 살이 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본인은 그래도 지금 나이에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어, 이런 부조리나 이런 상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남립하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준희님. 님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알바하면서 학비별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게 그만큼 이 톱니바퀴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쉽게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여기 하루하루 이제 일하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재산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비트코인 친구들 나중에 사연 보내주세요. 그 너무 사회에서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지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너무 사회에 대해서 너무 정의감을 불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회는 정의감 있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자, 붕어 형님 그러면 착하면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주니님이 너무 착한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착한 아이 주문이라고 있는데 그거 없애는 게 좋아요.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죠. 네,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싫은 소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싫은 소리. 이 닥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착하다가 하면 그거 못해요. 상처 입을까봐. 내가 저런 얘기하면 저 사람 오늘 하루 기분 나쁘겠지? 어? 하루 내내 일진이 더럽겠지? 얘기 못하는 경우에요. 얘기할 건 해야 되거든. 어, 질책해야 될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질책해야 될 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밑에 직원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좀 못해도 아무 말 안 하네? 좀 버릇없게 불어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맘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도 별로 그렇게 뭐락하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둥글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나름 버무려져 가지고 어떻게 굴러가는 것이 이 사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리님이 너무 그런 거에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요. 사회는 이렇게도 굴러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출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리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하시네.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